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삼성전자 보고 있는데, 금요일 흐름은 이제 전일제에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고요. 좋은 소식, 그리고 좋은 관점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요일에도 열심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 삼성 주주님들, 걱정하지 마시라고 좋은 내용 가지고 왔고, 결국에는 높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근거를 좀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그 이유랑 전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흐름, 수급 이런 거는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고요. 제가 지금 애플 관련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애플하고 구글 칩, 여기에 삼성의 HBM이 들어갑니다. 자, 이 소식 좀 해석을 해서 요약해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보시자고요. 자, 여기 보시면 8월 24일입니다. 전일자죠. 토요일. 연이은 악재를 만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돌파구가 될 것이냐라는 내용인데요. 중요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이 AI 학습을 위해서 엔비디아 대신에 구글 칩을 선택을 했다. 그리고 블랙엘 출시가 지연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지연된 거는 이제 프리미엄급만 좀 지연이 됐고, 일반적인 이제 B100이나 B200은 그렇지 않다는 거 다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럼 여기를 보겠습니다. 애플이 엔비디아를 포기하고 구글로부터 AI 칩을 도입한 것도 엔비디아에는 악재가 된다. 자, 그러면 애플이 아무래도 시장 파급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어떤 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질 텐데, SK 하이닉스는 이미 내년 물량까지 모두 엔비디아랑 공급 계약을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애플과 구글 칩, 구글은 자, 파운드리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HBM 가지고 있나요? 없습니다. 결국 삼성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스토리인데요. 자, 어떤 스토리인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애플이 엔비디아를 포기하고 구글 칩을 선택을 했다라는 내용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AI 서버 비용 증가에 경량형 AI 확산으로 메모리에는 긍정적이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도 이제 동일한 소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내용이 많으니까 검색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미국의 빅테크들은 엔비디아의 가속기 대신에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 애플은 구글 TPU를 활용하기로 했는데, 자, 결국 엔비디아 GPU를 쓰던 구글 TPU를 쓰던 메모리는 계속해서 필요할 거기 때문에 삼성과 하이닉스에게는 모두 긍정적으로 호재로 작동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마지막 내용. 자, 우리 하이닉스는 결국 엔비디아 몰빵인데 삼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AI 투자 수요 우려가 있지만 여전히 강하다라는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여기도 구글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AMD 모두 이제 HBM을 제공을 할 것이고, 애플의 기반이 되는 구글 칩, TPU에 아마존 AI 트레이늄까지 해서 3분기 최종 품질 테스트를 받은 후에 4분기부터 5세대 모델을 공급 본격화할 거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지금은 박앤세일 중이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삼성보다 하이닉스가 이 부분에서는 다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몰빵이다. 자, 그러면 AMD 누가 하죠? 삼성이 합니다. 애플 기반이 되는 구글 칩 누가 하나요? 삼성이 합니다. 아마존 트레이늄 누가 하나요? 삼성이에요. 그리고 중국 누가 하죠? 야, 중국 뺄게요. 여기선 중국은 이제 계산할 정도의 캐파는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리벨리온 플러스 사피온 합작 법인도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면요. 지금 반 엔비디아 연합이 조금씩 이제 생성이 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몰빵이다. 그러면 삼성은 구글 칩 누가 하죠? 삼성 구글 TPU 결국 이게 애플로까지 들어간다. 구글의 공급, HBM 공급하면서 이게 애플로 들어간다는 이런 이제 밸류 체인 내지는 이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아마존 트레이늄까지 공급을 트레이늄이라고 할게요. 트레이늄까지 공급을 하고,
또 하나 AMD까지 삼성이 다 합니다. 추가적으로 중국 플러스 리벨리온, 사피온인데 사실 여긴 스타트업이라서 캐파가 작으니까 저는 제외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까지 삼성이 12단 지금 콜 테스트 가장 먼저 하고 있죠. 자, 결국 삼성이 포트폴리오가 훨씬 좋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하이닉스는 물론 꽉 잡고 있는 거 맞지만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상승을 했고 삼성은 아직 오른 구간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지금 새벽이어갖고 자꾸 발음이 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결론은 뭐냐? 요약을 하자면 애플은 구글을 선택했어요. 엔비디아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럼 구글은 삼성이 공급을 한다는 거. 또 AMD도 영원한 엔비디아의 이제 맞수인데 사실 경쟁력은 좀 떨어지긴 하죠. 하지만 여기 캐파도 무시할 수가 없고 아마존의 트리니움 역시 삼성이 공급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결국 HBM 시장이 매우 이제 큰 거는 사실입니다만 결국 핵심은 뭐냐면 HBM의 기존 점유율이 높은 건 하이닉스는 맞아요. 하지만 앞으로 점유율을 엄청나게 증가시키는 상승률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자와 뒤에서 따라가는 자가 점유율을 급격하게 격차를 좁히게 되면 주가 역시 더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차트를 보셔도 하이닉스는 이미 많이 반영을 했잖아요. 2.5배나 상승을 하면서 엄청난 주가의 상승을 좀 보여줬고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과거의 상승 초입 단계에 비해서는 2배 정도는 상승을 했고 삼성은 전혀 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유율을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로서 더 유리한 구간에 놓여 있다는 게 팩트고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매우 싼 박앤세일 구간에 놓여 있다. 그리고 결국 애플의 선택이 엔비디아가 아닌 구글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직접적인 수혜는 우리 삼성이 가지고 가면서 추가적으로 AMD, 아마존까지 가져가고 있다. 자,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인공지능 관련된 가속기라든지 칩을 생산하고 있고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 모두 HBM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캐파가 더 이상 안 됩니다. 물론 이제 공장을 더 증설을 해서 추후에 생산량을 늘리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조금 더 상대적으로 널널한 삼성이 여기 M7 여기 애플, 구글 다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걸 모두 반영을 했을 때 주가는 12만원? 글쎄요.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다만 시기가 문제인데 적어도 25년까지는 상반기까지는 보시자고요. 연말까지 봐도 좋은데 하반기, 3분기, 4분기 아까 제가 안내드렸던 내용 중에 3분기 안에 저 아마존하고 구글에 공급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저기 보시면 어디 갔어? 3분기에 아마존과 구글을 통해서 애플로 들어가고 AMD까지 3분기에 퀄 테스트 받은 후에 4분기부터 공급을 본격화하고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삼성이 23조를 DS 부분, 특히 HBM 생산 라인에 더 투자를 한다는 내용 말씀을 드렸죠. 23조입니다. 상반기에 17조를 벌었는데 플러스 6조를 해서 23조를 몰빵을 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엔비디아도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추가적으로 딸려오는 M7 기업들까지 고려를 했을 때 앞으로 상승률은 훨씬 더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지금은 우리 대박앤세일 구간이고요. 기회 비용까지 고려를 했을 때 지금 말고 다시 한번 8만 원을 돌파해서 추세를 우상향으로 돌릴 때가 매우 좋은 매수 타점이다. 비중 추가 타점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저와 함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거예요. 010-5904-8931번 삼성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전부 다 안내를 드릴 거고 적어도 10% 20%라도 더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대응을 함께 하시기 바랄게요. 자,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에요. 다소 좀 지루한 구간인 건 맞지만 이 지루함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9월 FOMC 이후로 다시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이렇게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월급 독립 프로젝트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텐데 평생 무료로 운영을 합니다. 시장 주도주 두 종목을 공략을 하고요. 단타가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단타가 아닙니다. 9시부터 10시 사이에 주도주가 나오는데 보통 주도주는 20분에서 30분 오른다. 그러면 상승 초입에 붙어서 10분, 15분 보유하고 매도를 하는 게 주도주 매매입니다. 하루에 3% 수익을 내고 있고 누적 수익은 60%.
매달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자, 제가 금요일에 이거 자동일치 차트 좀 보여드렸는데, 자, 이거 다시 누르면 없어집니다. 매매 마크 만들어 보면 99,400원 매수했고요. 103,400원 매도했고요. 여기 매수했고 여기 매도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분, 20분 정도는 보유를 했어요. 20분 이상. 자, 단타가 아니기 때문에 손이 빠르지 않아도 됩니다.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주도주를 구분을 하고 나서 매수를 해서 10분, 20분 보유를 진득하게 한 다음에 매도를 하는 걸 하루에 2번 하면 주도주 매매는 끝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단순히 종목을 안내 드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주도주를 구분하는 방법도 안내 드릴 거고,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도 안내를 드릴 거고, 매수 매도 타점도 다 안내를 드릴 거예요. 자, 5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800만 원 만들어 드리고, 재투자를 한다면 1200 쭉쭉 해서 5천만 원까지 만들고, 더 이상 시드는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5천만 원 고정을 하고 있어요. 자, 500만 원으로 5천만 원, 혹은 300, 200 상관없습니다. 5천만 원만 딱 만들면 돼요. 하루에 3% 수익이면 얼마죠? 150만 원이에요. 자, 010-5904-8931번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주식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 계좌에 파란 것만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매매 방법을 좀 바꾸셔야 돼요. 이 계좌의 결과가 곧 내 매매 결과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함께 하셔서 주식으로부터 자립, 월급으로부터 독립 함께 하실 분들은 꼭 입장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하나입니다. 수익을 내기 위한 우리 목표는 하나인데 수익이 잘 나던가요? 그렇지 않죠. 결국에는 올바른 매매 방법, 또 마법 같은 비법 이런 거 없어요. 제가 14년 동안 트레이딩을 하고 나서 초반에 4년 동안은 엄청나게 손실을 봤지만 5년 차부터 14년 차까지는 지금 거의 10년 동안 매일매일 수익을 내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이루고 봤더니 마법 같은 비법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올바른 방법, 즉 원칙과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신법만이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매매일지 좀 전에 보여드렸을 때 더 갈 것 같았지만 이 구간에서 매도를 했어요. 여기까지 홀딩을 안 하고. 자, 욕심을 버렸습니다. 저는 대신 안전하고 확실한 3%를 매일 챙기자라는 거에 포커싱을 맞췄고, 모든 종목이 다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아요. 올라가다 꺾입니다. 꺾이는 종목이 8개고 쭉 오르는 종목이 2개예요. 그럼 우리는 8개의 기준을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고 원칙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크게 가서 10% 먹는 것보다 매일매일 3% 먹는 게 훨씬 나아요. 10% 먹으려다가 못 먹고 본절 매도하는 게 더 많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 주식으로부터 자립하고 싶으신 분들 함께 하셔서 결과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9시부터 10시까지는 바뀔 수 없어요. 이때가 유일하게 주도주가 2개, 3개 나오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11시에 책상에 앉아서 주도주 매매하겠다?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점심시간에 급등하는 종목도 있고 종가 베팅 2시 30분 이후에 급등하는 종목이 있는데 이건 매일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9시부터 10시 주도주는 매일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매매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급등할 종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마지막 주 급등 종목이고 전기차 화재 관련 테마주입니다. 자, 목표 수익은 30%부터 분할 매도를 할 거고요. 급등주라고 문자 주시면 모두 무료로 안내 드릴 거예요. 대신 구독,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돈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다만 우리 채널이 좀 커질 수 있도록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릴게요. 자, 9월 FOMC까지 이 전까지는 지수가 무추세 구간이다.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전까지는 테마주가 극성을 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다시 한번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가 상승을 할 텐데, 자, 그때까지 그 전까지 테마주가 강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지금 시장은 전기차 화재 관련주, 코로나 관련주, 미국 대선 관련주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음 주는 전기차 화재 테마 급등을 할 겁니다. 관련된 종목들 몇 개 좀 있었지만 뭐 민테크라든지 뭐 한싹? 이건 너무 바닥에서 차트가 안 좋아요. 신규 상장주 중에서 올라가는 것들 나옵니다. 민테크 벌써 바닥 대비 2배가 올랐고요.
전기차 테마주 매우 강한 상황이에요. 자, 다음 주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 함께 하실 분들은 급등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다시 정리를 할게요. 엔비디아 공급도 할 거예요. 8단 통과될 거고 12단은 가장 빠르다. 그리고 반 엔비디아 연합이 좀 조금씩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때 M7 기업 대표적으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자 이런 기업들이 메타까지 기업들이 엔비디아 제품을 쓰지 않고 애플이 대장이죠. 애플이 결국 구글 칩의 TPU를 선택을 했는데 이거 HBM 공급하는 회사가 우리 삼성전자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삼성의 포트폴리오는 구글을 통해서 애플로 가고 아마존으로 가고 또 AMD로 가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M7 기업들의 추가적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왜? 지금 만들 수 있는 기업이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인데 마이크론 캐파가 너무 작아요. 물론 공급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몰빵이기 때문에 삼성이 M7의 주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해주시고 애플 공급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아마존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좋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매도할 이유는 전혀 없다. 끝까지 12만원, 13만원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삼성 문자 보내주시고 그날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즐거운 일요일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